근데 어느 정도 정체기가 지나면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집값은 또 조금 스물스물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월세든 전세든 내 집 마련이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미 좀 알고 있으신 선생님께서 알고 있다기보다는 재작년에 제가 구근을 찍을 때도 부동산이 이제는 내리막을 칠 거다. 네. 그러면서 금리는 너무 오를 거다.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 경제 신경 쓰시고 하우스 푸어들이 너무 많아질 거다. 근데 그게 진짜 정말로 그렇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올해 바라보는 거는 어떠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할 때 정말 부동산이 힘들어요. 어쨌든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이 집을 팔아야지 내가 돈이 돈다. 갖고 있는 분은 갖고 있는 대로 고민이고 없는 분은 집을 살려고 할 때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내가 사도 될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정말로 이거 복잡 미묘한 게 부동산이에요. 왜냐? 우리가 집 한 채 마련하자고 평생을 정말 거기에 다 온리 다 쏟아붓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일 부동산 시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파를 일으키는 게 금리예요. 네. 근데 나는 올해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오. 상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갈 때 한 번 내릴 것이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다시 내릴 거라 저는 봅니다. 이 금리가 내리막을 올해는 반드시 내리게 돼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쨌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폭은 몰라도 내리긴 내린다. 폭은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많이 안 내리고 조금 올 상반기, 중반기에 한 번 딱 내리고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조금 폭이 크게 내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금리다. 금리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동산 경기가 바로 잡히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한 해는 사람들이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면서 힘들게 넘어왔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올해는 총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책을 돈을 풀었단 말이야. 어쨌든 자기 당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론의 어쨌든 질타를 안 받기 위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나라에서 돈을 끌어들일 거란 말이야. 끌어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경매로 잡고 있던 거 다 풀어버려요. 경매로. 풀지 않겠어요? 풀지 빨리 돈 내놔. 돈 내놔라고. 경매 친다? 경매 치고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경매 물건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총선 지나고. 네. 엄청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사고 팔고 어쨌든 활발하긴 활발해. 근데 중요한 거는 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 이거 끌고 저거 끌고 영끌 해가지고 이걸 메꿨던 사람들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던지고 돈이 금리가 내려간다 한들 1년 동안 빵꾸가 난 거를 메꾸기는 힘들단 말이야. 네. 그래서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내가 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올해 어쨌든 주워 먹게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활발해지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좋다 소리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내릴 때보다 내리는 올해가 더 낫겠지. 그래도 부동산은 먼 나라 얘기다. 먼 나라 얘기지. 서민한테는. 있는 분들은 이거 살까? 내가 이거 투자해 놓을까? 이렇지만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부동산의 거래량이 낮아요. 네. 근데 금리가 낮을 때일수록 부동산 거래량은 많아요. 근데 이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뭐냐면 집값이 저렴해진다는 뜻이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한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돼요. 왜 금리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권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집값은 상대적으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정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을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 때 정말로 내가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실 거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지나면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집값은 또 조금 스물스물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세요? 저는 그래도 3, 4년은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체기가 올 중반부터 시작해가 간다고 나와. 한 3년 동안은. 최소 3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리보다는 정말 가지고 있던 어떤 내 거라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선생님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도권으로 따지면 수도권에 유망한 지역 있잖아요. 그쪽이 유리할까요? 제 개인의 운이 중요할까요? 내 개인의 운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나의 운과 시대적인 운을 같이 봐야 된다.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진짜 있는 돈 갖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안는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내 금전에 맞추어서 내 능력에 영역 한도 내에서 집을 샀다면 요즘은 이 부동산이 정말로 재산으로 투자 문제로 사고 투자권으로 사고 또 젊은 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 운보다는 시대적인 흐름만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 실질적인 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어느 지역을 사든 내 운에서 내가 그거를 지니지를 못해. 유지를 못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사주, 내 운을 봐야 돼. 거기에서 시대적인 운과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야.